리얼스 명제 아카데미 박진우 원장입니다. 이번에는요, 어,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머리를 쓰지 않는다면 성적은 제자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쓰는 공부와 머리 쓰지 않는 공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숙제를 3시간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 진짜 무엇일까요? 뭔가 공부를 동일하게 3시간을 한다 하더라도 그 3시간의 효과가 있는 공부와 있지 않은 공부가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앉아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학원에 열심히 다닌다고 다 성적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아이들의 어떤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아이는 지금 머리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손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 머리 쓰는 공부와 그리고 시간만 낭비하는 머리 안 쓰는 공부에 대한 결정적인 차이를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스위치가 꺼진 상태는 이제 머리의 스위치가 꺼진 상태를 브레인 오프라고 하고요. 즉 가짜 공부를 하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 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받아쓰기 기계는 아닌지 칠판의 판서나 선생님의 풀이를 아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 적는 거죠. 그래서 쓰는 이 내용을 내 머리에서 인식하고 쓰는 건지 아니면 그냥 머리에서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손으로 쓰는 필기는 필기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딴 생각을 하면서 필기하게 된다면 전혀 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받아 적기만 하는 그런 것이 흔한 유형이고요. 또 하나는 무지성의 반복인데요. 원래 이해하는 거 전혀 없이 그냥 암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만 똑같이 반복하는 문제는 기계적으로 잘 풀어내죠. 하지만 조금씩 패턴을 바꿔서 틀어 놓으면 전혀 풀지 못한 상태죠. 이것이 바로 원리가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무지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머리를 쓰는 공부가 아니라 머리에 두뇌의 어떤 오프가 된 상태죠. 그 다음에 수동적인 태도인데요. 시키니까 억지로 할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정말 제로일 텐데요. 이건 정말 뇌가 극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더 중요한 게 자기주도 학습인데요. 스스로 하려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 뇌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공부가 아니라, 팔 운동이죠. 뭐, 단순 노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뇌를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것을 공부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공부는 뇌의 근육을 쓰고 머리를 굴려야지만 공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더더욱이나 이 머리를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능동적이고 자기주도 학습적이면서도 탐구하는 그런 머리를 쓸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머리를 쓸 때란 언제일까요? 진짜 머리 쓰는 건 도대체 언제냐 하면요. 우리 뇌가 뭔가 지끈지끈 아픈 어떻게 보면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뇌가 불편함을 느끼고 자극을 받는 그 순간이 바로 머리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할 때 뭔가 발명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막 던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되고 안 되고를 제가 막 피드백을 통해 얘기해 주면 그 순간 아이들이 아이디어가 안 나오네. 머리 아파. 라고 하거든요. 그 순간이 바로 머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서 답답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불편함을 느낄 때가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건데요. 즉, 새로운 발견할 때, 교과서에서 새로운 개념을 찾았거나, 아니면 나만의 방식으로 뭔가 만들려고 뭔가 끙끙거리면서, 나만의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 그때 머리를 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탐구와 해결입니다. 정해진 그 답이 아니라 프로젝트나 탐구 활동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쓸 때가 있죠. 또 새로운 주제를 찾기 위해서 또는 실험하다가 어떤 실험의 결과가 잘 못 나왔을 때 새로 설계해야 된다거나 어떤 장치를 만들려고 했을 때 안 됐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는 거죠. 주어진 재료는 한정돼 있지만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그때 머리를 쓰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도전인데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이 있는데 그럴 때 한번 도전해 보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때 깨우쳐진 것들을 가지고 또 하나는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또 그것이 바로 배움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지끈거리고 힘들어할 때 바로 그때 머리를 쓰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뇌세포가 연결되면서 똑똑해지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아, 머리 아파라고 하는데, 그때 해볼까라고의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아, 머리 아파, 안 할래라고 그냥 던져버리냐. 어떤 부분이 더 좋을까요? 하지만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조금 방해가 되는 상황에서 머리를 찌끈거리게 아프게 하는 그런 문제를 푸는 것보다 아이가 어느 정도는 그걸 즐기면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지를 또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머리가 쓰는 아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저희 리얼습에서 제안드리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왜?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곱씹기 하는 건데요. 그냥 외우지 말고요. 왜 그렇게 될까는 질문하면서 내용을 곱씹으면 이해돼 나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새롭게 구조화되는 거죠. 그래서 필기하는 걸 그대로 베껴 쓰기보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나만의 어떤 정리하는 내용으로 다시 재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인식하기 편하도록 정리해내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나만의 언어고 나만의 학습법이고 나만의 노트 정리 방식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훨씬 더 새롭게 이해한 것들을 적어내기 때문에 내가 또 이해한 것들을 나만의 방식 정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더 반복하고 곱씹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프로젝트형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뭐 영지원 산출문이라든지 대회 준비, 뭐 발명대회와 전람회 대회라든지 이런 비교과 활동들을 하는 과정 속에 뇌를 풀가동시키는 최고의 훈련이 되거든요. 머리는 쓰면 쓸수록 발달합니다. 신경도 발달하고 그래서 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고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코칭과 함께하는 즐거운 몰입인데요. 물론 스스로 공부하는 거는 건강한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요. 많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스스로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쉽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스스로 뭔가를 해내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옆에서 좀 으쌰으쌰 해줄 수 있는 코칭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면서 아이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 경험도 필요해요. 옆에서 이렇게 같이 띄워주는 거죠. 제가 요즘에 그 걷기를 하면서 운동하고 있는데 그때 런데이라는 앱을 쓰고 있거든요. 그 앱을 쓰면서 같이 하니까 목소리로 나오는 마치 옆에서 코치가 저와 함께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는 것처럼 힘이 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건강에 대한 상식도 알려주고 또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막 격려도 해주시고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페이스도 알려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지를 나 스스로는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지켜보면서 격려해주고 또 새로운 질문 던져주고 탐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런 뇌를 쓰는 학습 방식에서 코칭이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지 않는 공부, 편안하게 그냥 정말 뇌로 생각하지 않고 몸만 움직이는 공부, 그쵸? 그거는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머리를 쓰는 고통스러운 공부는 평생 뭔가 남는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조금 머리 찌끈거리면서 힘들게 배웠던 내용들은 나중에는요, 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결국 기억에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다른 공부를 할 때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오답을 찾으면서 정리하고 또 불가능한 것들을 또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면서 훨씬 더 많은 어떤 머리를 쓰는 과정을 또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이들의 어떤 뇌의 스위치를 켤 수 있도록 저희 리에스 영재 아카데미 도와드릴 텐데요. 그것이 바로 프로젝트형 수업입니다. 그래서,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가고 싶어 한 친구들만 꼭 영재원을 간다든지, 뭐 발명대회 나간다든지, 전람회에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친구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연구하고 싶은 것들을 주제를 찾아서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탐구하게 된다면 정말 공부에 흥미가 생기고요. 본인이 왜 공부해야 될지 또 이게 정말 흥미로우니까 더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 정신이 아주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아이들에게 이런 비교과 활동들, 대회들을 추천드리고요. 제가 또 온라인 수업도 하고 오프라인 수업 하고 있는데 이런 수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집에서도 조그만 거라시라도요. 왜, 어떻게, 즉 뭔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질문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본인의 어떤 수준보다 조금 더 한 단계씩 하나 올려가면서 좀 더 어려운 과제들, 힘든 과제들을 풀어내는 것을 훈련하면서 훨씬 더 이런 뇌 근육을 키워주시고 또 머리를 쓰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아이들 뭔가 필기를 했다, 썼다 하시면 그것들을 확인하는 것이죠. 설명을 해보라라도 하던가 정리한 내용들을 보시면서 정말 아이만의 정리 기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하나씩 찾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또 코칭해 주면서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머리를 쓰는 공부는 어떤 공부고 머리를 쓰지 않는 공부는 어떤 공부인지 좀 아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